지금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이죠. 그 제주도도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그 맑음과 흐림 그리고 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집 모든 손님들에게 그 일정을 짜드리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저에게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와서 여행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 제주도 여행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비가 오면 좀 처지죠. 좀 아무래도 좀 우울합니다. 근데 비가 와서 가장 좋은 건 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 날씨가 맑으면요. 사람이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들뜹니다. 괜히 무언가 좀 신나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사람이 좀 들뜹니다. 근데 비가 오면 사람이 좀 차분해지죠. 비에 옷만 젖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만 있을 뿐 뭔가 큰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게 되고요. 이렇게 분위기나 어떤 마음가짐도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제주도 여행 오셔서 물론 이제 신나게 여기저기를 다니는 하루도 좋지만 또 때마침 비가 온다면 비가 와서 정말 짜증나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비가 오는 거를 좀 기회로 삼아서 좀 평소에 일상에서는 일과 공부에 치여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차분함을 비 오는 날 제주에서 여행 중에 아무 걱정 없이 차분하고 편안하게 즐기는 것도 좋은 여행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주도 여행 중에 비가 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비를 완벽하게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서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 밖으로 비 오는 풍경을 감상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창밖 풍경을 보기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바다도 좋지만 바다는 조금 색감도 안 이뻐지고 좀 우중충해지기 때문에 산이나 나무, 숲 같은 것이 보이는 카페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뭇잎에 혹은 나무에 혹은 산에 빗방울이 많이 맺혀서 촉촉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녹색의 색감도 더욱 진해지고 더 예쁜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를 완벽히 맞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싸구려 우비 하나를 입고 가령 여름철이라면 반팔 차림에 우비 하나를 입고 바다든 오름이든 숲이든 어디든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만 곱상하게 내릴 때도 있지만 보통 비가 바람과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우비를 입고 걸어보면 굉장히 느낌이 신선합니다. 반팔인 경우에 우비를 입게 되면은 우비를 통해서 느껴지는 빗방울의 느낌들이 고스란히 피부까지 전달이 되고요. 또 우비에 비가 토도도도도 이렇게 내리는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비 올 때 축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공감하실 텐데요. 비 오는 날 축구를 하면 의외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꼬마 때는 장화를 신지 않더라도 물이 고여있는 데를 보면은 첨벙첨벙 물을 밟으면서 즐기잖아요.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비 자체를 즐기기가 어려워지죠. 아주 당연한 건데요. 일상 지역이 아니고 여행 중이기 때문에 또 이런 비를 가끔은 물론 뭐 건강에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비를 이렇게 즐기는 것도 여행 중에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싸구려 우비를 입고 여기저기 막 천진난만하게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막 누비고 다닙니다. 모험을 하듯이요. 불편하죠. 운동화라면 운동화 당연히 다 젖었을 거고요. 물론 고생스럽죠. 운동화를 신었다면 운동화는 이미 다 젖었을 거고요. 슬리퍼는 두말할 것 없고요. 바지 밑단은 다 젖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린 아이 때의 기억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나게 놀아본 경험 정말 갖기 어렵습니다. 여행 중에나 가질까 말까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은 또 여행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모험하듯이 여기저기를 막 누비고 다닙니다.
그러면 길거리나 어디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보던 곳도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카페라도 발견하면 마치 사막에서 정말 목이 타고 탄 상태에서 오아시스를 마주친 것처럼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냥 카페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요. 세상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아마도 그날 밤 잠이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비 맞으면서 개고생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선하고 즐겁고 유쾌한 하루로 머릿속에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참 특이한 게 개고생한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고생하면서 마주쳤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더 크게 머릿속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비가 오면 바닷가는 조금 우중충해집니다. 심한 경우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요. 바다가 예쁜 이유는 햇빛을 받아서인데 햇빛을 받아서 에메랄드빛으로 빛나죠. 하지만 비가 오면 검정색에 가까운 남색이 되고요. 하늘은 진한 회색이 됩니다. 바람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걷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 올 때는 단연 숲이 좋습니다. 나무나 혹은 나뭇잎이 비 온다고 색이 변하진 않잖아요. 숲은 기본적으로 나무가 울창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가 천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비와 바람을 나무들이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가장 여행하기 좋고 쾌적한 곳이 숲이고요. 심지어 숲은 비가 올 때 높은 습도로 인해서 안개가 숲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경 자체도 굉장히 신비로워지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숲인데요. 제주도 동부 같은 경우는 비자림, 절물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사려니 숲길, 동백동산 이렇게 5군데의 숲을 저는 추천하고 싶은데 만약에 숲에 가본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면 비자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형이 평지인데다가 코스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비교적 짧은 코스에다가 어느 정도 울타리와 또 방문객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느낌을 받으면서 누구나 숲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평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탐방로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도 숲 산책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여행 중에 비가 온다면 숲을 그날의 메인 코스로 일단 잡으시고요. 거기에 전시를 혹시 좋아하시거나 예술을 좋아하신다면 전시회 하나 정도를 이렇게 추가로 붙여서 일정을 구성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책을 좋아하신다면 제주도에 아기자기하고 예쁜 독립서점이나 서점이 되게 많습니다. 뭐 책 몇 권 갖다 놓지 않고 이름만 독립서점인 그런 데 말고요. 정말 예쁘고 잘 구성이 된 뭐 종달리에 있는 소심한 책방이라든지 송당리에 있는 달빛 서림이라든지 뭐 송당리에서 성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산이라는 동네에 있는 책방 무사 가수 요조가 운영하는 책방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책방에 가는 코스도 또 비 오는 날 여행 코스로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습도도 높고 냄새가 되게 잘 맡아지죠. 비 오는 날 서점에 가서 책 냄새를 맡으시면서 책을 읽어도 좋고요. 꼭 읽지 않더라도 책을 뒤적거리면서 책과 함께 전시된 엽서들이나 다양한 소품들을 구경하면서 책방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제 해도 좋은 맛집 투어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가까운 문구점이라도 있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수첩이라도 있으면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뭐 길 필요도 없어요. 뭐 부모님에게 써도 좋고요. 연인에게 써도 좋고요. 친구에게 써도 좋고요. 뭐 선생님, 은사님, 뭐 누구에게든 내가 쓰고 싶은 사람,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내용이 길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나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인데 네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써. 뭐 이런 식의 내용만 들어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행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고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내 생각을 해줬다는 게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손편지 받아볼 일 별로 없죠. 우체통에 꽂히는 거는 고지서들밖에 없지. 요즘에 누가 편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요. 거기에다가 그 뭐라고 하죠 그거? 그 우표 위에 찍는 우체국에서 찍어주는 그 도장. 아무튼 그 제주 우체국에 그 도장이 찍힌 채로 편지가 배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 중에 내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이런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단돈 몇백 원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뭐 제주 여행 오셔서 내가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뭘 사줘야 되지? 초콜릿 사가기는 좀 애매한데, 뭐, 지금 여름인데, 뭐, 귤을 사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고등어나 흑돼지를 사가기도 뭐하고, 참 애매하다 이럴 때 여행 중에 편지 쓰는 게 가장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서도 가장 부담이 없고 서로에게 또 좋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편지에 담아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시간을 제주도 여행 중에 비 오는 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 오는 날 즐기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비를 완벽하게 피해서 구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비를 완벽하게 맞서서 아예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약간 섞는 코스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용눈이 오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꼭 오르지 않더라도 용눈이 오름의 전경을 용눈이 오름 주위를 맴돌면서 눈에 한번 담습니다. 그리고 김영각 갤러리로 갑니다. 김영각 갤러리는 고 김영각 작가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용눈이 오름을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기를 이제 담은 전시를 하는데요. 꼭 용눈이 사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용눈이 오름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없더라도 누가 가도 좋은 곳이고요. 누가 가도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1년에 한 3번 정도 사진을 바꾼다 그래요. 그래서 재방문하기도 좋고요. 김영각 갤러리는 입장료를 내면 입장권으로서 엽서를 주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엽서도 바뀌기도 하고요. 용눈이 오름을 먼저 자기의 눈으로 한번 담아보고요. 내가 보고 느낀 용눈이 오름을 김영각 갤러리에서 이 작가분은 이 용눈이 오름을 사진에 어떻게 담았을까 이렇게 비교하는 재미로 전시장에서 사진을 감상하시면 훨씬 더 감흥이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바라봐도 좋은 게 사진인데 내가 실제로 그 작가가 되어서 그 현장에서 실물을 눈에 담고 그 작품을 본다면 감흥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김영학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진 한 장에서 마치 영상처럼 무언가를 굉장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사실 사진은 정지 영상이잖아요. 어떤 찰나의 순간만을 포착한 건데 김영갑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이분이 오름을 찍은 것인가, 이 계절을 찍은 것인가, 제주의 진한 색깔의 땅을 찍은 것인가, 혹은 흔들리는 억새를 찍은 것인가, 혹은 바람을 찍은 것인가, 이 작가분은 사진에 뭘 담았을까, 뭘 담으라고 이렇게 애를 쓰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요. 전 또 여기 살고 오름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런 지리에 밝고 풍경에 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몇 시쯤 찍은 거다. 이게 일출 부근이다. 일몰 부근이다. 이게 계절은 어느 정도다. 그림자의 방향으로 봐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찍었을 거다라는 게 또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재미가 또 제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굉장히 추천하는 곳입니다. 사진에 관심이 없더라도 비 오는 날 그런 곳에 가셔서 이렇게 머리에 복잡한 것을 좀 덜어내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행 중에는 일상 지역에서 하지 않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행을 출발해서 기차를 탔어요. 혹은 비행기를 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보면서 뭐 저 멀리 외딴 곳에 집 한 채가 있다면 저 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 어떻게 저런 외딴 곳에 살 수 있었을까? 뭐 하나하나가 다 궁금해집니다.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웃이 누군지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왔는데 여행을 시작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궁금해지고 굉장히 다른 발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그게 일상과 여행의 차이인데요. 사람이 여행을 하는 순간 사고 체계도 본인의 일상 지역에서의 사고 체계와 좀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돈 주고 독서실 가서 공부했잖아요. 그건 독서실이 집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통 가죠. 돈을 냈기 때문에 일단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고 돈을 그 지불한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공부만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있는 거야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는 하나의 절차 같은 건데요. 여행도 그래요. 여행도 여행을 하는 순간 일상 지역에서 피곤했던 나를 좀 벗어 던지려고 하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자극이 되면서 다른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명상이나 사색, 뭐 상념, 뭐 생각, 뭐 어떤 뭐 멍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하는 거랑 여행 중에 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비 오는 날 카페 같은 데 가서 창밖을 보던 실내를 보던 뭐 커피잔을 보던 어딘가 그냥 편안한 시선을 두시고 머리를 한번 비워보세요. 멍도 한번 때려보시고 쓸데없는 상상도 해보시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셔도 좋고 사색을 하셔도 좋고 무언가 별거 아닌 것에 빠져서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색이나 명상 등을 하게 되면 의외로 되게 그 자체에 집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에 집중이 되다 보니 멍한 상태로 2, 30분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2, 30분이 지나고 나면 머리가 정말 맑아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땠는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땠는지, 혹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마음이 다쳤었는지, 내가 얼마나 평소에 지쳐 있었는지도 그럴 때 사실 느껴집니다. 평상시에는 일에 쫓기고 공부에 치여서 제가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순간들에 있어서 진짜 자기를 또 발견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해 보면 비 올 때는 단연 숲이 좋습니다. 비 올 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를 완벽하게 피해서 즐기는 방법. 두 번째, 비를 완벽하게 맞서서 즐기는 방법. 자, 세 번째, 전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시도 추천합니다. 지금 현재 인기 있는 뭐 빛의 벙커라는 전시도 좋고요. 뭐 시내에서 하는 상설 전시도 좋고요. 미술관도 좋습니다. 박물관도 좋아요. 전시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전시가 단순히 전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관에서 만나는 도슨트 분들께 제주에 관련된 옛날 이야기 등을 들으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져서 제주 여행을 하실 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더 풍성한 스토리들이 이런 풍경 속에서 보이실 거예요. 서점도 비 오는 날 서점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좋은 맛집 투어도 비 오는 날 참 하기가 좋습니다. 비가 와도 굴하지 않고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즐거운 여행은 비 오는 날에도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